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서 루돌프 복장으로. 루돌프. 제가 네. 어제 그 쑥 색깔 니트 입고 왔거든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같다고. 뭐 문자가- 머리띠라도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방송 마치고 우리 작가님하고 스태프들이 그걸 저 씌우겠다고 하는 걸 제가 네. 극구 도망쳤습니다. 하시죠. 너무 잘 어울리셨을 텐데.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네, 전곡을 다 들으려면 일단 2시간이 훨씬 넘는 아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처음부터 듣는 이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이 음악은 참 숭고하고 거대한 물결처럼 휘몰아치기도 하면서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기죠. 제목을 한번 얘기하지 않고 음악 들어볼까요? 좋죠. 예, 음악 주세요. When to us the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네, 태어나셨다. 태어나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라는 그 음악뿐만 아니라 이 문구만 봐도 네, 바로 오늘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문구만 봐도 하시니까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실패와 절망 끝에 찾아온 구원자. 그쵸,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의 명곡이 핸델의 작품인데 제목이 실패와 절망 끝에 찾아온 구원자. 아니 지난번에 6월 20일 화요 브런치에서 핸델 편에서 제가 엄청 많은 제사를 남겼다라는 그 기억이 나가고 있는데 핸델도 이 돈이 많았는데 실패와 절망을 했습니까? 그럼요. 실패와 절망의 연속이었죠, 사실. 허허. 엄청나게 성공을 이루긴 했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 핸델은 일단 당시에도 무척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는 작곡가였어요. 네. 독일 출신인데 핸델은 바흐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고 한 달 형이네. 네. 그렇죠. 한 달형. 네. 바흐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CP 바흐부터 여러 가지 음악가가 있는데 네. 핸델의 아버지는 외과 의사 겸 이발사였어요.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이고 독일 출신인데 한 번도 둘은 만나지 못했고 차이점이 있다면 바흐는 평생 독일에서 고향을 지켰지만 핸델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핸델은 좀 외향적이고 바흐는 좀 내성적이에요. 그렇죠. 안정적인 예.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가로 이제 제대로 한번 난 살아보리라라고 결심을 한 핸델은 네. 대도시인 함부르크로 떠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음악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맥을 쌓고 1705년 1월에 그의 최초의 오페라 알미라로 아주 큰 성공을 이루게 되죠. 이 핸델은 정치력이 뛰어났군요.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정경님처럼. 예술 경애의 마인드가 아주 다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멘트 감사합니다. 네. 첫 오페라는 보통 초연 때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핸델은 성공했군요. 그렇죠.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적부터 아주 사고가 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는 오페라를 잘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네. 당시 오페라의 발상지였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가 네. 몇 년 후에 25살에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하노버의 궁정 악장직을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맡게 됩니다. 근데 당시 바흐가 바이마르 궁전에서 약 연간 80플로린을 받았다면 핸델은 6배가 넘는 500플로린을 몇 배입니까 이게 받으면서 일을 했죠. 핸델 같은 음악가가 많아야 돼.
아, 저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평균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좀 그러니까요. 심각하다. 아니 바흐도 대단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럼요. 작곡가죠. 근데 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너무 차이 나죠. 몇 배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우리 상황도 그렇거든요. 이탈리아 발성을 배우고 네. 근데 극장은 독일이나 네. 미국으로 가는 딴 데 가서. 아주 지혜로운 네. 방법인데 지금 보니까 원조가 핸델이네. 그러게요. 야,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음악가로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25살에 이런 연봉을 높게 받다니 아주 예술 경영학적 입장에서 바람직한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바람직한 삶, 성공적인 삶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 같지만 네. 어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굉장히 핸델이 적극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핸델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좀 더 큰 물에서 놀고 싶다. 네. 그래서 그가 이 안정적인 이 높은 연봉을 때려치고 간 곳이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당시 산업으로는 굉장히 발전되었지만 그닥 이렇게 예술적으로 내세울 음악가가 없었는데 핸델이 아, 내가 저기 가서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런던 시민들이 관중들이 이탈리아를 쓰는 이탈리안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핸델은 오케이 저기가 블루오션이다. 내가 저기 뛰어들자 하면서 야심을 안고 영국행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발성이 좋으니까 이태리에서 이제 딱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독일 극장에서 했다가 이제 영국으로 몸값 높여서 또 영국으로 가는 산업의 거죠. 냄새를 맡았던 거네.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실패와 절망이라는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국에 간 이후 왕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갔죠. 네. 왕실을 위한 오페라도 쓰고. 그래서 1719년에 왕립음악 아카데미 음악감독으로 임명받아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핸델이 조금 과욕을 부렸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받아서 오페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네. 그 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듯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뭐 유명 가수를 초빙했는데 라이벌 여가수들이 한꺼번에 영입이 되는 바람에 뭐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막 싸우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 처음에는 이탈리안 오페라에 열광하던 영국의 관객들이 서서히 실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민 계급의 언어를 반영한 영국 오페라를 찾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까 흐름이 달라진 이탈리아 거죠. 언어를 쓰는 오페라는 이제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구나. 된 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아, 기가 막힌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점점 핸델이 지금 일을 크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상승세를 타는 겁니까? 아, 1728년에 드디어 핸델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어떡해. 네, 워낙 높이 올라가면 또 한 번쯤 떨어지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존 게이가 쓴 거지 오페라, The Beggars Opera라는 건데 이 오페라가 초연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런던 관중들을 사로잡는다. 이 오페라는 런던의 거지와 창녀들의 삶을 토대로 쓴 작품이었는데 핸델이 쓴 작품들은 굉장히 우아한 왕실 오페라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지 오페라가 62일 동안 연속으로 상영이 되면서 데이트를 치고 핸델의 명성은 이때 완전히 땅으로 곤두박질하게 무슨 된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다. 62일 동안 오랫동안 맞아요. 오페라 상영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 핸델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고 예. 일단 경제적인 타격도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고 오른쪽 반시불수가 되어서 걷기나 말할 때 뭐 자꾸 오르간 연주가 굉장히 하기 힘든 상황이 되죠. 그리고 1741년에 런던에서 공연된 데이다미아를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오페라를 접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나중에는 건강을 좀 회복해서 오르간 연주는 할 수 있게 되죠.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가 핸델의 이탈리아 오페라의 종결을 시켜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람과 작품이 네. 됐군요. 아, 참 또 오페라 실패로 이어서 이 경제적인 타격과 건강까지 잃게 되다니 참 이거 믿기 힘들고 또 가슴이 아픈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핸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크레셴도 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워낙 저명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제 초청을 받게 아일랜드로 됩니다. 갑니까? 아일랜드로 아일랜드? 가죠. 네, 초청을 받게 돼요. 연주를 위해서. 아, 좋다. 근데 이제 오페라를 쓸 만큼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벌만큼 벌었고 오페라를 통해서. 예. 그래서 핸델이 오라토리하는 장르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토리오는 사실 의상과 무대 장치가 필요 없이 연주를 할 수 있고 공연 비용이 적게 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비용 절감을 하게 되는 작품을 쓰게 되는 거죠. 선배님이었네 핸델이. 아 오라토리오를 핸델이 만든 거였어요? 네. 아 나 원래 있는 아 줄 그때 알았. 당시 연주가 되고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핸델이 원래. 본격적으로 아. 굉장히 극대화시킨 거죠. 원래 장르가 있었는데 핸델이 활성화를 시켰구나. 그렇죠. 아 참 이렇게 탄생하게 된 그 오라토리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의 핸델의 메시아.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의 친구이자 또 성경 전문가 그리고 핸델의 음악을 너무 사랑했던 네. 찰스 제넨스로부터 아. 대본을 받게 되는데 이 대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부활의 내용을 다룬 거였어요. 그리고 1741년에 곧바로 새 오라토리아인지인 메시아의 작곡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이 거대한 작품이 아까 제가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작품이었는데 네. 24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를 6일 만에 2부는 9일 만에 3부는 3일 만에 완성을 했고 관현악 편곡은 2일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 이럴 땐 또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왜냐하면 이 작곡가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약간 감이 안 와요. 네. 이 곡을 저는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를 한 사람이니까 네. 한 곡 저희가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럼요. 한 곡.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곡 중에서 한 네. 곡 솔로 하는데도 너무 거대한 진짜 곡이라. 그리고 부담이 맞아요. 되는 곡인데 네. 이거를 작곡을 전체를 24일 만에 네. 했다라는 거는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24일 약간 만에. 짜증나. 짜-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정말 너무 대단하니까 짜증이 나요. 근데 네. 굉장한 실패를 겪고 또 몸이 아프기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핸델은 스스로도 이런 대작을 24일 만에 완성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듯 신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게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찾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자,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초연 때 반응 어땠습니까? 아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당연히 초연은 1742년에 네. 아일랜드 더블린의 뮤직홀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일단 이 핸델 유명한 핸델의 신작을 들으려고 청중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입장권은 완전히 매진. 그리고 그 전에 신문 기사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현란한 복장을 삼가라라는 아하. 기사가 나왔어요. 그 티켓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소가 크지 않으니까 드레스 입고 오지 마라. 그렇죠. 보통 그때 당시 전통적으로 신사들은 이제 검을 찾고 숙녀들은 좀 이 패티콧 같이 드레스가 풍성해지는 옷을 입었는데 숙녀들은 스커트를 부풀리는 후프를 입지 말아라. 그리고 연주회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네. 결국은 600석의 공연장에 700명이 끼어서 지금 코비드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아니 600석이 뭐야? 6,000석은 돼야지 핸델의 그러니까요. 메시아 초연인데. 아 그 정도로 여하튼 큰 홀이 없었나 봐요. 아. 어쨌든 결론적으로 초연은 대성공이었고 네. 언론은 앞다투어 핸델의 메시아 공연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더블린 저널은 숭고하고 장대하며 아주 부드러운 음악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엘핀 교구의 주교인 에드워드 싱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주시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분야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작곡가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지만 메시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그 스스로를 능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박사가 좀 코스염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그렇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아, 네, 맞아, 뻐글뻐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네. 이제 핸델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런던에서 처음으로 메시아가 연주가 되었고 이때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가를 했죠. 2부의 와.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합창에서 국왕이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기립바스를 쳤고 이 일화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항상 연주할 때도 다들 이제 일어나는 네, 전통이 전통이 생겼잖아요. 생겼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제 빨리 끝내라고 일어서자. 너무 좋아서 브라보 한 다음에 아웃. 이 아. 메시아는 사실 핸델은 부활절을 염두에 두고 4월에 이제 연주도 되었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성탄과 연말에 자주 연주가 된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해요. 부활절과 또 성탄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참 좋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도 대단히 즐겁습니다. 오늘은 실패와 절망 끝에 찾아온 구원자 핸델 메시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용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핸델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모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서곡 3부로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쉬운 세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의 복음서,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다루고 있는데
했는데 1부는 총 21곡, 2부는 총 23곡, 3부는 총 9곡으로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53곡을 24일 만에 작곡.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지금. 아. 24년도 아니고 와 알겠습니다. 신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네. 네, 1부의 내용은 예언과 탄생이고 네. 2부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고통을 벗어난 3부에서는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선율이 아름답고 화성이 명확해서 여러 성격의 음악이 대비되면서 청중에게 다양한 기쁨을 안겨주죠. 알겠습니다. 레치타티보 저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선생님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레치타티보는 뭡니까? 네, 오케스트라의 이제 서곡으로 시작해서 핸델의 메시아의 아리아와 중창, 레치타티보, 합창 등 여러 형태의 노래가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레치타티보는 이렇게 대사인데 말하듯이 노래하는 대사예요. 한번 흉내 보여줄 수 있나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핸델의 메시아 중 하나 가져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피가로 결혼에서 네. 뭐 아이자 빈 달라카우자 같은 경우에 네. 원래 노래를 하면 아이자 빈 달라카우자 네. 해야 되는데 레치타티보는 아이자 빈 달라카우자 네, 그렇죠. 예, 말하듯이 좀 하지만 음은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음정은 있어야죠. 네. 음정은 음정 안에서 말하듯이. 네. 그리고 아리아는 굉장히 선율적으로 그렇죠. 아리아는 이제 음정이 들어간 상태지만 더 레가토가 많은 거죠. 레가토를 많은 거죠. 네. 너무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할렐루야 합창은 2부에 나오죠. 그렇죠. 2부에서는 아까 얘기한 순환 그리고 속죄가 주제인데 예수의 죽음을 대상으로 극적으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막 치닫는 섹션인데 이 2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할렐루야가 가장 유명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래를 이제 저희가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네.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들께 핸델의 메시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를 통해서 조금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핸델 메시아를 들으면서 정말 이 핸델이 그때 당시에 또 힘들지 않았으면 이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네. 핸델에게 미안하지만 아파서 다행이다. 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2431님, 규민경님과 정경님의 클래식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즐겁게 들어주신 감사합니다. 이정숙님, 윤경세님은 참 맛깔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문자가 사라졌는데 사라졌다. 제가 읽었습니다. 아, 자, 벌써 윤경세님과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오늘 복장도 크리스마스 특집답게 특집처럼 참 예쁘게 입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윤영선님 보내드리면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우리를 위해 나셨네, 열방이 어찌하여 서로 분노하느냐, 할렐루야까지 이 세 곡을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지휘하는 쉔베르크 합창단의 노래와 콘체투스 무지쿠스 빈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